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초보 탈출 시리즈지만 중고급도 같이 들어도 되는 초보 탈출. 지금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단타 강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거래량 마지막 시간으로 거래량 이평선 여기에 대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평선 그러면은 캔들의 이평선만 생각하는데 이 잘 보면 밑에 거래량 이평선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거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랭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평선 복습 한번 할게요. 오이평은 뭐예요? 네, 오이평은 세력선이죠. 요거는 급등주 같은 경우 오이평 따라서 이렇게 쭉 가죠, 캔들이. 자, 그 다음에 22평은 추세선. 22평은 추세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22평을 안 깨죠. 또는 이게 생명선이라고도 해요. 왜 생명선이냐면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20평을 깨버리면 박살이 나요. 우리가 저것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뿐만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보면 이번에 지수가 이게 다른 차트로 들어오네. 자, 요거를 볼게요. 지수를 보면 이번에 보시면 22평을 깨고 급락이 나왔죠. 이래서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지수도 22평을 깨고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와, 오늘 여기까지 22평 다시 뚫어버렸네. 대단한 수급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22평은 생명선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2평은 뭐? 62평은 요거를 수급선이라고 해요. 수급선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60일마다 뭐가 발표돼요? 실적이 발표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 실적에 따라서 세력들이 들어오죠. 보통 급등주나 뭐 작전주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요걸 수급선이라고 하고 122평은 얘는 장기 추세선이에요. 122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얘는 실적주인 경우가 많아요. 장기 추세. 122평이 살아있으면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121선이 살아있게 돼 있어요. 121선의 기울기가 올라간다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니까 거래량도 이평선이 있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걸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고 거래량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뭐다? 거래량이 실체다. 거래량이.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이평선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일단 빼고 이평선만 한번 볼게요. 5이평, 22평, 62평, 122평 있죠? 요거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너비를 3포인트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거래량 이평선이에요. 거래량 이평선.
잘 보시면 급등할 때는 요게 무슨 선이에요? 5일선이죠. 종목이 급등할 때는 분홍색이 5위평이에요. 5위평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5위평이. 자, 요 종목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 이거 보시면 바닥에 있다가 현대공업 보시면 5위평이 갑자기 빵 튀죠. 5위평이 다른 위평들은 전부 골든 크로스 해버리고 갑자기 튄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 22평이 뭐예요? 추세죠. 그쵸? 여기 위에 캔들의 22평 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22평이 살아있어요. 거래량에서. 그래서 거래량에서 22평의 추세가 안 죽으면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캔들이 실체가 아니고 거래량이 실체인 거예요. 거래량이. 캔들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한 거고 거래량이 살아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특히 22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우리가 계속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에이프로젠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도 보면 바닥에서 눌러줬지만은 22평의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가서 눌림목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량이 죽으면 그 종목은 끝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22평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이 다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런 거는 조금 힘들지. 죽었죠. 여기 보면. 요것도 죽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DKND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쭉 22평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다시 가잖아. 계속 가잖아. 요 부분만 이렇게 봐도 거래량 추세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22평의 추세가. 그쵸? 보이시죠? 뉴인텍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안 죽었어. 여기서 계속 가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까지 캔들만 보면 여기까지 눌러주고 22평을 깼기 때문에 얘가 죽은 것 같지만 어때요? 22평은? 거래량의 22평은? 거래량의 22평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거래량의 22평의 추세를 잘 보시면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22평이 살아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눌림목에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급등할 때는 거래량의 5위평이 이렇게 쑥 올라가고 요거는 골든 크로스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골든 크로스로 딱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미리 급등하기 전에 우리한테 신호를 줘요. 거래량을 보면. 자, 이게 급등하기 전 캔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5위평이 22평을 돌파하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요거는 122평이죠. 122평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62평까지 돌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을 잘 관찰하시고 조건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네, 단순이에요. 거래량의 5위평이 22일선을 깨고
122평 깨고 62평 깨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때요? 눌림목에 잡을 때는 22평의 추세를 보면 되죠.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22평이. 그쵸? 살아있다가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척 하다가 고개를 팍 다시 쳐들죠. 요 날이 타점이에요. 요 날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세력들의 의도는 거래량을 보면 되고, 거래량을 관찰할 때 우리가 거래량의 이평선만 관찰을 해도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이 22평의 추세가 깨지면 얘는 끝난 거고, 22평의 추세가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타점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